정치쇼.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사 끝났죠. 이제는 예산 전쟁. 429조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내년도 나라 살림. 지키려는 자 여당, 수정하려는 자 야당.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다. 자, 국가예산 곧 국민의 세금이죠. 나라 또는 눈먼 돈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돈입니다. 자, 103.5MHz 러브 FM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돈 대주시는 분들, 영원한 우리의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준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영화보다 뉴스,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죠. 자, 정치쇼의 맞춤 영화평론가 어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아싸가 뭐라고 하셨죠? 예? 아싸가 뭐라고 하셨죠?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예. 네. 예. 사이다 같은 영화평론가다. 네, 오늘 새로운 걸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동진입니다. 오동진입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오동진입니다. 제가 아까 네. 오프닝 때 읽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네. 지키려는 자. 수정하려는 자. 네. 영화 제목 같잖아요. 네. 할리우드에서 그 영화 광고할 때 나오는 목소리 같으세요. 오, 네. 그래요? 영어로 할까요? 하지 마세요. 지키려는 맨, 수정하려는 맨. 좀 더 굵긴 하죠. 네. 그분 찾고 싶어요. 한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리우드 메이저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항상 같은 목소리가 그런 광고 멘트. 그분이 몇 년생인데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나 돌아가셨고 나로 환생했나?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네. 아무래도 요즘 화제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미스 프레지던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사실은 뭐랄까요. 그 너무 현실적인 그런 현실 정치의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제가 좀 고르는데 망설였습니다만 요즘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어요. 네. 친박 쪽은 친박 영화라 그러고, 그렇죠. 네. 진보 쪽은 진보 영화라 그러고, 네. 보수 쪽은 보수 영화라 그러고, 아주 캐릭터가 제가 이거 보셨죠? 네. 많이 안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감독하고 대담했어요. 만나셨죠. 예. 네. 김재현 감독하고 만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재 구라를 슬금슬금 풀더라고요. 네, 독특한 캐릭터죠. 감독 스스로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트루먼 쇼 같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네.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죠. 짐 캐리 나오는 트루먼 쇼. 그래서 완전히 그 한 명의 그 인공적 삶을 그런 조각해내고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린 트루먼 쇼를 빗대서 트루먼 쇼라는 작품을 해서 이른바 맛집 프로그램 그 뭐라 그러죠? 요새 뭐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방송에 의해서 다분히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폭로한 그런 폭로 저널리즘의 다큐멘터리였죠. 트루먼 쇼. 그리고 MB의 추억은 특이했던 것이 이제 MB의 시선으로 MB의 시점으로 MB 시대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미스 프레지던트도 모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쪽 그 지지자들의 어떤 시선으로 지난 탄핵 정국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미스가 영어인데 신화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립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미세스 할 때 그 미스 프레젠트 세 개 다인가요? 영어로는 안 써 있어요? 세 개 다 영어로 써 있죠. MIS 미스. 네. 미스다. 네. 그 접두어죠. misunderstood, misunderstanding. 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네, 미스의 접두어. 그러니까 잘못된, 오도된 뭐 이런 뜻의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아주 묘하게 지네 이분이. 제목 만드는데 약간 고품격 아재 개그를 넣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 한글로 하면 미스 프레지던트 하면 여성 대통령인지. 왜냐하면 독신녀니까. 네. 결혼 안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MYTH를 하게 되면
신화에 그렇죠. 쌓여 있는 네. 대통령. 네, 그다음 전설과 MISS 하면은 그리운 대통령. 네, 뭐 여러 가지 다중적,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니면 또 MISS가 missing 뜻이 있으니까 실종된 대통령.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제목을 굉장히 그 다의적인 의미로 감독의 우리 같은 의도를 사람들 잘 얘기하기 살린 좋게 제목이죠. 하기 위한 밑반찬을 잘 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영화제에서 소개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고요. 아하. 아무래도 전주영화제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도발적인 영화, 진보적인 영화, 진취적인 영화를 많이 거는 그런 많이 상영하는 영화지여서 여기서 상영된 만큼 이 영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거나 주도했던 그런 지지 세력에 의해서 그 주도되는 또는 지지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막상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는 양측의 논란이 오히려 점화됐었죠. 영화는 지금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10월 26일 날 개봉했죠. 10월 26일도 또 특이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38주기 되는. 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꼭 주기라는 표현을 안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 역사의 그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영화를 좀 지켜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철저하게 친박 그 지지자들의 내면으로 들어간 작품이다. 그래서 거꾸로 흔히 얘기하는 송두율 교수 예전에 논쟁이 많았던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시선과 내재적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그쪽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마치 그 언더커버 같아요. 김재환 감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의 얘기를 자유롭게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양쪽 진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서로 논쟁하고 평가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을 100% 들여다본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스 프레지던트는 이 안에 사람들 이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들이 잘못됐다.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 저 같은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도 불발 아니에요. 불발이 그렇죠. 뭔지 네. 아시죠? 뭐야? 불발이요, 불발. 불발이 뭡니까? 불멸의 좌발. 불닭이 아니고요, 불닭 아니고요. 이거는 괜찮네요. 그럼요, 네. 불멸의 좌발, 불발인데 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그 보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네. 저는 불멸의 좌발, 불발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극중주의자. 그럼 정당도 그쪽으로. 아니 극중 인물이 되고 싶은 주의자. 극중 인물 드라마 하고 싶은 사람. 네. 그런데 저는 불발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네, 영원한 리버럴리스트지 뭐 저는 좌마 이쪽, 우나 이쪽. 영리예요, 영리? 영원한 리베로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약간 그런 기대감을 제가 갖거든요. 궁금한 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네. 이게 인간 뇌의 가장 강력한 맞는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반대되는 사람에게 말을 섞으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노력하는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그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채색되거나 편곡된 거를 듣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제대로 보이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가 절대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거든요. 다만 공정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렇도 제가 그 말씀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 그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중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늘 비판받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과연 공정한가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미스 프레지던트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성을 거의 100%에 가깝게 공정한 게 아니라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중립적이다. 네. 자기의 주관적 시선을 안 넣었어요. 김재환 감독. 저는 중간쯤에 한번 바꿀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친박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결론을 내고 규정성을 좀
그 붙이려고 하는 네. 이런 의도가 없었다. 무조건 그들의 모습을 그저 비춰줄 뿐이죠. 거울처럼. 판단은? 그런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데. 관객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보고 싶어져. 내가 평론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어져 하는 경우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영화는 항상 구체적인 인물을 따라가니까 예. 그 한 노인의 얘기를 그 따라가거든요. 한 어르신의 얘기를 네. 따라간다. 예. 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박정희 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왜 지지했고 흠모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상을 쫓아가요. 근데 저는 그 일상 중에서 러닝타임 한 1시간 가까이 됐을 때 매일 아침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는데 네. 레알. 매일. 오, 예. 이거 실화야? 싫어하죠. 네. 아. 그분 사당을 찾아다니고. 와. 그런데 그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세요? 예. 네. 오대원자야 조선의 그게 아닌데? 그거는 저 독립. 네. 나는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죠. 저거.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고 예. 어쩌고저쩌고. 네. 이바지하고 뭐 이런, 저바지하고. 네. 그거를 달달 외워요. 오호. 그 아침에 그 제가 독립선언 외우듯이 네. 오대원자야 조선의 독립군이면 네. 선언한과 동시에. 박정희 전 예. 대통령의 초상화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데 저는 사실 그 대목을 보면서 이 영화의 역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국민교육헌장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68년도? 강력하게 기억하시네. 네. 그리고 70. 그거 확인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거 나온 해에 네. 그거를 암기시키고 암기한 아이들만 집에 보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네. 때인데. 그 매일 아침에 그걸 외웠어요. 예. 그 저기 칠판 옆에 국민교육헌장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줄씩 읽으면 우리가 네, 따라 읽고 읽었습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네. 외우면 시작하면 네. 합창을 했어요. 네. 근데 틀리면 맞고.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못 외우는. 정봉주. 그래갖고 집에를 늘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집에 못 가서 거기서 앉아갖고 이념 서적을 봤죠. 일부러 그러셨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무슨 이념 서적, 이념 만화를 봤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 논란이 많은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리고 72년에 유신이니까 하여튼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매일 아침 경배하고 숭배하고 외우고 삶의 그 모토와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어르신 노인의 그 삶을 박정희 교조 그분에게는. 그렇죠. 박정희는 쫓아가는 하나의 거죠. 교고 네. 박정희는 교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신이고. 그렇죠. 그분과 비슷한 또 노 부부의 얘기도 같이 그려지는 거죠. 뭐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그런 이론이나 예. 뭐 이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행태를 보이니까 이 다큐멘터리 미스 프레지던트도 그런 일종의 줄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른바 박정희 박근혜 교도의 사람들 혹은 그 친박 그 계층의 분들도 이 다큐멘터리가 자기들의 얘기, 자기들을 옹호하는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요. 또 그 반대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꼭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지한 감독이 좀 4차원이라고. 예. 그런데 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종교처럼 숭배하는 이유가 네. 영화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오죠. 가난을 극복해 줬다. 우리나라를 뭐 빈곤의 어떤 국가에서 부국으로 발돋움 시켜줬다 등등. 고교 평준화를 만들어줬다. 국민보험을 만들어줬다. 네, 이렇게 되면 등등이죠. 이게 좌파 정책으로 또 가는 건데. 어쨌든 다 죽어가는 나라를 살린 위대한 지도자 이런 것이 이제 그분들의 빈부격차를 마음속에 만들어줬다 이런 것도 나와요?
빈부격차요? 예.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네. 빈부격차 그건- 만들고 양극화 사회에 단초를 제공했다. 그건 안 나오죠. 그거 안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분들 입에서는 나올 리가 없죠. 예.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국가나 뭐 또는 전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정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재벌 어쨌든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만들어서 전혀 일대 안 99의 사회를 만들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안 그런 거 나오죠. 나와야지. 네. 재밌을 텐데. 어쨌든 그들의 시선으로 그린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시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유도하거나 도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마도 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는데 보기 싫고 그것을 그렇죠. 억지로 못 보는 척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그들의 내면의 그 정중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거꾸로 그들조차도 지금의 어떤 정치 구조나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또 결핍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하는 다큐멘터리보다 예. 이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 네, 그렇게 소구력이 봤습니다. 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김재한 감독이 여기서 던지고 싶어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좀 어려운 이 땅에 얘기일 수도 함께 이 땅에 있는데요. 함께 살고 있다. 네. 이념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벗어 던지면 될 정도의 가벼운 옷일 뿐이다. 이런 건가요?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생각들을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저는 꼭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평범성. 네, 일상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는지 우리가 또는 어떤 지점부터 잘못된 궤도에 들어섰는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 평범한 얼굴로 우리 이웃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예. 극한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은 그 악마들이 산 그 일상과 같다. 네. 이 영화는 지난해 제작됐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에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독특한 작품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스 프레지던트 네. 얘기했고요. 이제부터 영어로 진행할게요. 네. 넥스트 무비. 저도 영어로 얘기할게요. 예. 메소드입니다. 메서드. 네. 좋아요. 발음 좋았어요. 메서드 네, 좋아요. 메소드라고 안 거든요. 메소드. 예. 메소드. 네, 방은진 한국 감독이 방은진 감독이 오랜만에 만든 작품이고요. 오호. 방은진 감독은 배우이자 감독이지만 요즘은 감독이자 배우로 이렇게 불리죠. 방은진. 네. 아. 배우. 네. 제가 오호. 예전에 그 용의자 X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4천급 여배우. 네. 예. 그 3030이 기억하시잖아요. 예. 학생 부분 신이. 예. 박철수 감독의 그 주요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박은진 유명 스타 잘 웃는 분이죠. 방은진 씨. 잘 웃죠. 예. 네. 저 이분 좋아해요. 네. 우리 제 후배의 친구였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한 저보다 두세 살? 한두 아니죠. 살쯤 차이나요. 한참 아래시죠. 네. 방은진 씨가? 네.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아세요? 어디서 말판을 많이 가리를 까세요? 어떻게 그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지금. 네. 그랬나? 어쨌든 네. 박은진 감독이 집으로 가는 길 이후에 오랜만에 내놓은 작품이고요. 예. 박성웅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화제 이유. 이 성적 정체성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흔히 얘기하는 동성애의 얘기를 담고 있는 요즘 뭐 많이들 사회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예술계수 쪽에서 영화, 예. 연극, 무용 또는 등등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소재와 주제로 많이 다뤄지는 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예술적 트렌드라고 생각돼요. 요즘은 게이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지 않으면 담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는 아직까지도 좀 굳게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예. 이 영화도 역시 그러한 그 논쟁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 메소드잖아요. 흔히 예. 얘기할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예. 스타니슬랍스키라고 예. 하는 유명한 연극 이론가가 연극 연출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기 이론을 만들어냈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깡패 연기를 하면 깡패가 되는 거에 그렇죠. 돼야 되는 예. 거죠. 제가 빙의해갖고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제인 폰다라든가 또는 그 폴 뉴먼 같은 배우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캐릭터를 폴리만 위해서. 하니까 스팅 생각났어요. 벼랑안에.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럼 소매치기 역할하면 소매치기 예. 배우는 거죠. 소매치기 생활을 하는 거고.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예를 들어서 링컨 연기를 하면 2년 동안 링컨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링컨이 왼손잡이면 2년 동안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처럼 수염을 기르고 예. 링컨의 몸무게랑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극단적인 연기자죠. 그래서 이제 그 감독에게 스필버그에게도 2년 기다려 달라 뭐 이런 거죠.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메소드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떤 영화를 연극 무대의 얘기예요. 그런데 한 선배 연기자가 후배 연기자, 특히 아이돌 출신의 후배 연기자를 그 후배 연기자 같은 영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후배에게 메소드 연기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극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빠지는 정말로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고 가리킬 거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빠지는 거죠. 자기도 메소드 연기에 빠지거나 실제로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낚시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물고기가 나를 잡는지 내가 예. 물고기를 잡는지. 좀 구운몽 비유 같은데. 비유가 좀 약간 그럴 수 수준이 있어요. 좀 낮다. 살아있는 게 꿈인지 꿈이 살아있는 것인지. 그게 낫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연기인지를 선배 연기자가 스스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네. 느낌 필이 딱 꽂혔어요. 네네. 그런데 이 후배 연기자가 그렇다면 이게 연기인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건지 여기에 모든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갈등과 그 드라마 전개가 펼쳐집니다. 예. 약간 정치적 커노테이션 함의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느낌이 센서티브하잖아요. 그렇죠. 예민하고. 네, 현실적으로 확 올 그런 작품들이죠. 아마 최민식 배우가 악마를 보았다 하고 난 다음에 악마와처럼 산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했었다. 네. 올드보이에서 그 살을 빼고 연기할 때 정말 그렇게 지냈잖아요. 너무 최민식 씨. 연기를 잘해요. 최민식 씨 좋아요. 저보다 한참 형인데. 아닌데. 야, 이렇게 넘어가시네. 메소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영화도 역시 이렇게 다층적인 어떤 주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뭐 항상 우리 봉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영화 예지력이 있다고 했지만 기시감이 있다. 또 한편은 영화는 늘 사회적 논쟁을 한 발 앞서서 유도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쩌면 동성애를 지금 그렇게 금기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빗장도 풀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영화가 무너질 것이다. 네, 영화가 그것을 예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2, 3년 앞서서 미리 예지력으로 그 기시감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논쟁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논쟁의 뚝이 무너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는데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으면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순간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네, 강양구입니다. 네. 그 재미없어요.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자꾸 기억이 남아야 돼. 네. 오늘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혹시 봉도사님 그 메뚜기 같은 거 구워 먹거나 튀겨 먹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먹었죠. 메뚜기 구워 먹고 또 메뚜기가요. 네. 맥주 한 잔이 좋아요. 또 궁합이 맞을 것 같네요. 얼추. 맥주집 가면은 맥주 안주 중에 좋은 게 하나가 오징어하고 노가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노가리 딱딱하잖아. 네. 맥주집에서 메뚜기 튀겨갖고 나온 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그 메뚜기 드셔본 적 있냐고 물어봤던 게 오늘은 식용곤충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태국 가보셨잖아요. 태국. 근데 태국이나 대만 가면은 사실 식용 바퀴벌레. 예, 야시장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식용 바퀴벌레 예. 곤충은 아니지만은 절지동물 중에 식용 정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요리로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지금은 일단 그런 뭐 식용 곤충이나 혹은 이제 곤충이랑 가까운 절지동물 뭐 정갈 같은 것들을 이제 먹는 게 예. 이제 특정 지역의 독특한 식문화 혹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뭐 예전에 저희도 메뚜기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 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말이 되면은 인구가 90억 명을 초과해서 거의 100억 명에 가까워질 거라는 게 이제 세계 인구학자들의 전망이거든요. 현재 한 70억쯤 되네. 네, 70억쯤 되죠.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유럽이라던가 북미라던가 또 아시아의 이제 그 선진국 이상의 대열에서는 인구가 분명히 줄어드는 패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라던가 예. 인도라던가 후진국. 네, 이런 후진국 인구 성장이 무서워요. 네,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 설사 그 인구 증가의 추이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낳아놓은 사람들이 어쨌든 한 명 두 명씩은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연 증가 사망률은 좀 또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자연 증가 추세를 염두에 둔다면은 이제 거의 한 21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한 110억 명, 그러니까 90억 명에서 110억 명 사이 정도를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세기 후반이면 우리 안 살아 있겠죠? 그렇죠. 모르죠, 근데. 모르죠. 130, 40살까지 막 살고. 뭐 그런 전망도 있긴 있으니까요. 저는 뭐 내가 2000년생이가 몇 년생이지? 몇 년생이지? 예, 저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식량 부족 상태가 되면서 네. 식량 전쟁이 붙을 수 있겠다. 네네네. 오호.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네. 유엔을 비롯한 많은 식량 전문가들이 그런 점에서 미래의 인류가 의존해야 할 대표적인 식량 자원의 하나로 바로 곤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곤충이요? 네. 식용곤충. 식용곤충.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나 닭이나 돼지를 길러서 단백질 섭취원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소나 돼지나 닭을 길러서 사람의 단백질 섭취원으로 삼는 게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시점이 올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거 먹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돼 있다는 제한돼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시점도 좀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한 40% 정도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나 돼지 몸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중에 40이 그중에 상당수가 옥수수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옥수수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소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소, 돼지, 뭐 닭 이런 거에 사료로 맞습니다. 쓰인다. 사료로 쓰인다라는 거죠. 아하. 그런데 또 소는 네. 지구 환경 문제의 제1주범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소는 또 어쨌든 간에 소가 싸는 똥.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배설물 이런 데서 이제 메탄가스를 굉장히 많이 그거 우아하게 얘기하시면 배출을 하기 때문에 똥 그러세요. 똥. 예. 소똥. 그 뭐 소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또 지구 온난화를 또 유발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기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심각하다면서요, 그게. 그게 이제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구에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근데 이제 그 소가 배출하는 메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은 짧아요. 금세 이제 다른 기체로 파괴가 되는데 문제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봉도사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단백질 섭취원으로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걸 먹는데 일단 소나 돼지나 닭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될 식량의 한 40% 정도를 먹어치우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 거기에다가 또 그것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온실 효과와 같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굉장히 심각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을 하고 예. 또 다른 하나는 효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먹었을 때 예. 이제 단백질로 전환하는 효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율이 이제 그다지 높지가 예를 들어 않다는 겁니다. 소고기 그 100g 먹으면 그것이 단백질로 전환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소가 소고기 100g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뭐 사료 같은 걸 먹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사료를 먹은 것에 비해서 이제 소 단백질을 생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g을 만들기 위해서 뭐 수킬로를 먹는다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곤충이 효율이 좋다.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따져 보면은 먹을 만한 곤충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점심시간 전이구나. 먹을 만한 거 해 주세요. 이상한 거 얘기하면 그 네, 먹을 밥맛 만한 떨어지니까. 곤충 얘기할게요. 예. 먹을 만한 곤충. 그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먹을 만한 곤충을 몇 종을 이제 정해놨는데요. 메뚜기, 메뚜기 좋아요. 고소해요. 메뚜기. 맛있어. 그리고 번데기 많이 드시잖아요. 예. 번데기는 큰 혐오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번데기 맛있죠. 네, 번데기 그 맛있잖아요. 맥주 안주. 예. 그 누에 번데기. 예, 번데기. 그리고 또 귀뚜라미, 귀뚜라미, 방앗개비 다 비슷비슷한. 뭐죠? 이게 그 꽌데. 예,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람에게 독성이 없다라고 인정한 곤충들이에요. 독성이 없어야 한다. 단백질. 네, 그러니까 독성이라던가 큰 부작용이 없다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 따져 보면 일단 곤충 안에는 일단은 그 소나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에서 저희가 섭취하는 일단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몸에 좋은 지방도 많이 있고 또 비타민 같은 것도 들어있고 예. 필수 미네랄 같은 것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충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인증한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이 쇠고기, 살코기만큼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은 더 적어서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한 단백질 섭취원이라고 해요. 근데 배부르진 않잖아요. 메뚜기 먹고. 많이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봉도사님 머릿속에는 메뚜기를 산채로 이렇게 예. 먹는 것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산채로 아닌 게 다 그걸 가공해서. 가공해서 밥맛처럼. 네. 네. 쇠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처럼 아무리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메뚜기를 먹으려면 그 메뚜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메뚜기를 산채로 이렇게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메뚜기를 갈아서 파우더 형태를 만들거나 네, 메뚜기를 갈아서 파우더 그러니까 약간 밀가루 같은 것처럼 아니면 메뚜기를 밀가루처럼 만들어갖고 메뚜기 국수. 진짜 그 단백질 바라던가 메뚜기 만두. 단백질 바나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운동하시는 분들 드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곤충의 단백질 부분만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분말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야, 이거 사업 아이템인데 메뚜기 국수를 팔까? 월남국수보다 잘 팔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저희가 먹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쇠고기와 비교했을 때 이 메뚜기 같은 곤충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상당히 양질이다.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밀가루 같은 파우더 형태로 만들면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진다. 야, 이제 앞으로는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건강, 이 비타민 이런 것 때문에 뽀빠이 아저씨가 나와서 시금치 먹거든요. 시금치 먹고 이러면 막 알통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어렸을 때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앞으로는 메뚜기. 네. 애니메이션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뚜기 국수집 딱 땡기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증가하면은 그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 자원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강조했듯이 지금 저희가 섭취하는 방식으로는 한 거의 100억 명에 가까운 지구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곤충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쇠고기에 버금가는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곤충을 식량 자원으로 쓴다면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구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를 만들려면은 어쨌든 돼지나 소나 닭을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드는데 그 자원 중에 가장 큰 자원이 바로 땅입니다. 예, 그렇죠.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근데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닭 같은 걸 키울 때 이제 케이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그 살충제 계란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닭이나 돼지나 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더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요. 키우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은 예.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땅은 영토가 넓어져야 더 되고. 넓어져야 되겠죠. 근데 곤충은 일단 크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협소한 공간에서 가둬둬서 키운다고 해도 크게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뭐 제가 곤충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곤충 생태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다지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 돼지, 닭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메뚜기 같은 곤충을 키울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아니 가축 기르는 것보다 조금 더 위생적일 수 있겠네. 위생적일 수도 있죠. 아니 훨씬 더. 네. 제가 누가 얼마 전에 우리 후배가 식용 달팽이 사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왜 그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식용 달팽이에서 나오는 무슨 달팽이 눈물인가 뭔가 그건 이제 그 액이 네네네. 그건 아주 화장품 만드는데 좋은 성분이래요. 저도 얼핏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용 달팽이가 골뱅이나 이런 것처럼 고급 음식으로 맛있고 그렇죠. 단백질도 높고. 네네. 그럼 내가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달팽이 요리가 굉장히 고급 요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뭐 공간도 있고 그랬더니 아니 집안에다가 그 썩은 더미 그만 놓고 뿌려놓으면 그냥 저 혼자 자라요 그래요. 오. 그러니까 이제 닭, 돼지, 소 이런 거 키우는 것보다 덜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곤충도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아 달팽이를 키울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제 똑같은 쇠고기 100g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곤충을 염두에 두면은 그 들어가는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숫자를 몇 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양의 귀뚜라미로 같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소와 비교해 보면은 12분의 1. 돼지와 비교해 보면 2분의 1 정도의 사료만 든다고 그래요. 어허. 예. 아니 그러니까 썩은 그 더미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몸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어허.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키우는데도 훨씬 더 자원도 덜 소비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이 곤충을 활용하는 게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달팽이는 곤충이에요, 뭐예요? 달팽이는 곤충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곤충은 여기 이제 과학 상식인데 곤충은 머리, 가슴, 배. 머리가서. 머리, 가슴, 배에 다리는 6개. 네, 그게 곤충의 정의예요. 머리, 어깨, 발다리, 발다리. 네,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뉘고 머리, 가슴, 배. 네, 그리고 다리가 6개. 머리, 가슴, 배요? 네, 머리, 가슴, 배. 다리가 6개. 다리가 6개. 그게 곤충의 다리가 정의입니다. 4개라서 곤충이 아니냐 우린? 뭐 그렇죠. 그리고 거미도 다리가 6개이기 때문에 거미도 이제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많기 때문에 6개보다 많아요. 다리가 많기 8개. 때문에 8개이기 때문에 곤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이제 머릿속에 같은 카테고리로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죠. 진해도요. 진해도 이거 뭐죠? 그 진해 양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진해도 이제 먹는 곳들이 있죠. 진해 양식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지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맛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맛. 예, 아까 이제 그 달팽이는 맛있어요. 메뚜기는 약간 노가리 비슷한 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 같은 경우는 어떤 맛이라고? 벌. 전 벌침을 맞는데. 벌. 벌도 곤충이에요? 네, 벌도 곤충이죠. 머리, 가슴, 배에 다리 6개. 벌은 견과류 맛이 난다고 합니다. 견과류. 그리고 개미는 약간 벌은 달대요. 그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벌이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랬잖아요. 네. 벌이 멸종되는 그 이후 일주일에 인류도 멸종. 그러니까 이제 꿀벌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벌을 식용으로 한다면은 이제 식용 벌들을 이제 따로 키우겠죠. 네. 개미는 또 약간 달다 그래요. 아, 개미는 옛날에 우리 네네. 어렸을 때 그거 안 해봤어요? 개미 잡았고 개미 똥구녕 이렇게 쪽쪽 빨면 시고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자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 제게 간에 응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저도 지금 준비해온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얼른 하세요 그럼.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 곤충이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자기 나라 문화에 맞는 독특한 식용 곤충을 개발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안 하죠. 네, 그리고 또 셰프들이나 아니 저희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뭐 메뚜기, 뭐 귀뚜라미, 방앗개비, 뭐 번데기 이런 것들을 식용 곤충으로 지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이는 않지만은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일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한 거고요. 아주 잘 개발하면 진짜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제 답 좀 해주세요. 저 달팽이 키우고 싶다니까. 달팽이는 곤충이 아니라니까요. 달팽이 양식하고 싶다고요. 네, 그 기왕에 달팽이에 관심을 가지신 김에 예.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이 식용 곤충 양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미래의 이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근데 거죠. 나 식용곤충 메뚜기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메뚜기 하면 그 양식하는 옆에서 계속 메뚜기에다 소주만 먹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도 그 방송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언제 봉도사님이랑 한번 같이 가볼까 생각도 하고 예. 있는데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식용곤충 전문 레스토랑도 하나 생겼대요. 오, 신당동이요? 네, 신당동에.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그런 곤충들, 그러니까 메뚜기나 귀뚜라미, 뭐 누에 번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뭐 귀뚜라미 국수 났어요. 메뚜기 만듭니다. 예. 그다음에 네. 그 뭐죠 또 아까 뭐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번데기 파스타예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가서 도대체 곤충들을 어떤 어떻게? 식으로 조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조리된 곤충의 맛이 진짜로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달팽이 그 잘하는 식당 있으면 우리 여기 샵 1035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팽이 가서 먹어보게. 네, 그리고 또 그 신당동에 있는 식용곤충 레스토랑 다녀오신 분들도 예. 혹시 맛을 보셨다면은 후기 남겨주시면 그렇죠. 샵 1035에 네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해갖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네, 우리 그런, 게시판에. 네, 그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 먹고 왔어요. 아니면 그 메뚜기 먹고 왔어요. 번데기 먹고 왔어요. 귀뚜라미 먹고 왔어요. 귀뚤 이런 거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 앞두고 막 징그러워하실 것 같은데 징그러워하시지 마시고 네. 전향적으로. 그러간에 네. 우리 강현구 기자님 머리가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예. 예. 저는 뭐처럼 보여요? 네. 저는 달팽이처럼 보이죠? 아니 방앗개비처럼 보이는데요. 방앗개비 좋아해. 쿵딱쿵딱. 근데 진짜 네. 그거 아주 유용한.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일단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식용곤충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낙관적인 전망만 얘기했지만은 80년대에는 그 트롤 새우 있잖아요. 트롤 새우. 예, 새우 아주 작은 새우를 트롤 새우라 그러잖아요. 그 트롤 새우가 미래의 식량 자원이라고 각광을 받을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다지 생산하는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냥 쑥 들어갔거든요. 그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이 식용곤충 연구 맞습니다. 연구 비용도 좀 늘려주고 그다음에 식용곤충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리로 융자해서. 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식용곤충이 방금 열거한 몇 가지의 곤충들이 과연 이제 그 미식가들의 별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대량 생산해가지고 진짜 식량 자원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테고요.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맞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판단 같은 게 필요한데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지 않은 정치인들 중에서 식용곤충 생각을 하는 정치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계 없어요. 제가 생각하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 열심히. 네. 자, 오늘 점심은 뭐 드시겠어요? 오늘 점심이요? 예. 뭐 한번 갈까요, 신당도? 아니 저는 방앗개비 파스타. 네. 그 번데기 피자 드시겠어요?
네, 뭐 기회가 닿는다면 예. 번데기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 이게 그 사업하다가 뭣도 모르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실패를 최소화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만약 이런 거 하는데 규제가 없이 또 이게 난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잘 성공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줄지.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먹게 되면은 뭐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곤충을 그렇게 많이들 먹는 일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 못할 부작용 같은 게 맞아요. 생길 수 있거든요. 편안한 뭐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또 설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곤충에 들어있는 뭐 균이라던가 바이러스라던가 예. 기생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예상 못한 예상 문제를 못한, 일으킬 예. 수도 있고요. 네. 달팽이도 이번 기회에 아예 곤충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넣죠. 그래갖고 달팽이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럴 수 없다니까요. 잠깐 마지막으로 곤충의 달팽이는 계량해갖고 다리 6개 만들고 자, 머리 가슴 배 만들면 되잖아요. 오늘의 과학상식 곤충의 정의 뭡니까? 머리 가슴 배가 있어야 되고 다리가 6개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날개가 있든 없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도 곤충이다. 네.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곤충, 기는 곤충, 네. 잠수 곤충. 네. 물속에 네, 네, 없네 네. 곤충이? 물속에도 곤충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오, 네네. 머리 가슴 배가 있고 다리가 있고 네네. 불에 이런 등등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곤충을 식량으로 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진짜 2050년, 2060년에 진짜 미래 인류의 식량이 곤충이 될지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영구 기자님 오늘 곤충 점심 드시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강양구였습니다. 예, 즐거운 즐점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10시 5분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사람들이 이게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네. 이게 인간 뇌의 가장 강력한 맞는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반대되는 사람에게 말을 섞으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노력하는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그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채색되거나 편곡된 거를 듣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제대로 보이느냐. 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가 절대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거든요. 예. 다만 공정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렇도 제가 그 말씀 몇 번이나 드렸는데요. 그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중립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해서 늘 비판받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과연 공정한가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미스 프레지던트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게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성을 거의 100%에 가깝게 공정한 게 아니라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중립적이다. 자기의 주관적 시선을 안 넣었어요. 김재한 감독. 저는 중간쯤에 한번 바꿀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친박 그 쪽에 있는 뭔가 사람들은 결론을 내고. 뭔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결론을 내고 규정성을 네. 좀 붙이려고 하는 네. 이런 의도가 없었다. 무조건 그들의 모습을 그저 비춰줄 뿐이죠. 거울처럼. 판단은? 그런데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건데. 관객이 네. 하나.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보고 싶어져. 내가 평론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어져 하는 경우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영화는 항상 구체적인 인물을 따라가니까. 예. 그 한 노인의 얘기를 따라가거든요. 한 어르신의 얘기를 네. 따라간다. 예. 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박정희 장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왜 지지했고 흠모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상을 쫓아가요. 근데 저는 그 일상 중에서 러닝타임 한 1시간 가까이 됐을 때 매일 아침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는데 네. 레알. 매일. 오. 예. 이거 실화야? 싫어하죠. 네. 그분 사당을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 국민교육 헌장 기억하세요? 예. 네. 오대원자야 조선의 그게 아닌데? 그거는 저 독립. 네. 나는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죠. 저거.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고 어쩌고저쩌고. 네. 이바지하고 뭐 이런, 저바지하고. 네.
그거를 달달 외워요. 오호. 아침에 그 제가 독립선언 외우듯이 네. 오대원자야 조선의 독립군이면 네. 영화를 많이 거는 그런 많이 상영하는 영화지어서 여기서 상영된 만큼 이 영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거나 주도했던 그런 지지 세력에 의해서 그 주도되는 또는 지지받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막상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는 양측의 논란이 오히려 점화됐었죠. 영화는 지금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10월 26일 날 개봉했죠. 10월 26일도 또 특이한 묘한 날이지 날이죠. 않습니까? 예, 38주기 되는. 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꼭 주기라는 표현을 안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우리 역사의 그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영화를 좀 지켜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철저하게 친박 그 지지자들의 내면으로 들어간 작품이다. 그래서 거꾸로 흔히 얘기하는 송두율 교수 예전에 논쟁이 많았던 북한에 대해서 내재적 시선과 내재적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이론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그쪽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마치 그 언더커버 같아요. 김재환 감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의 얘기를 자유롭게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양쪽 진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서로 논쟁하고 평가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을 100% 들여다본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스 프레지던트는 이 안에 사람들 이 친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내면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 저 같은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도 불발 아니에요. 불발이 그렇죠. 뭔지 네. 아시죠? 뭐야? 불발이요, 불발. 불발이 뭡니까? 불멸의 좌발. 불닭이 아니고요, 불닭 아니고요. 이거는 괜찮네요. 그럼요, 불멸의 좌발, 불발인데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그 보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냐면 저는 불멸의 좌발, 불발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극중주의자. 그럼 정당도 그쪽으로. 아니 극중 인물이 되고 싶은 주의자. 극중 인물 드라마 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저는 불발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네, 영원한 리버럴리스트지 뭐 저는 좌우 쪽 운하 이쪽. 영리예요, 영리? 영원한 리베로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갖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선언과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화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데 저는 사실 그 대목을 보면서 이 영화의 역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뭐랄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모골이 송연해졌어요. 국민교육헌장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68년도? 강력하게 기억하시네. 네. 그리고 확인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나온 해에 그거를 암기시키고 암기한 아이들만 집에 보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매일 아침에 그걸 외웠어요. 그 칠판 옆에 국민교육헌장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 줄씩 읽으면 우리가 따라 읽고 이제 어느 정도 외우면 시작하면 합창을 했어요. 근데 맞고.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못 외우는 정봉주. 그래갖고 집에를 늘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 못 가서 거기서 앉아갖고 이념서적을 봤죠. 일부러 그러셨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무슨 이념서적, 이념 만화를 봤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논란이 많은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72년에 유신이니까 하여튼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매일 아침 경배하고 숭배하고 외우고 삶의 그 모토와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어르신 노인의 그 삶은 박정희 교조 그분에게는. 그렇죠. 박정희는 하나의 교고 박정희는 교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신이고. 그렇죠. 그분과 비슷한 또 노 부부의 얘기도 같이 그려지는 거죠. 뭐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그런 이론이나 뭐 이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행태를 보이니까 이 다큐멘터리 미스 프레지던트도 그런 일종의 줄거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른바 박정희 박근혜 교도의 사람들 혹은 그 친박 그 계층의 분들도 이 다큐멘터리가 자기들의 얘기, 자기들을 옹호하는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것이고요. 또 그 반대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꼭 그렇다고 해서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지한 감독이 좀 4차원이라고. 예. 그런데 네.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종교처럼 숭배하는 이유가 네. 영화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얘기를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제 국정원사 끝났죠. 이제는 예산 전쟁 429조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내년도 나라 살림 지키려는 자 여당, 수정하려는 자 야당,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다. 자, 국가예산 곧 국민의 세금이죠. 나라 또는 눈먼 돈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세금, 국민의 돈입니다. 자, 103.5MHz 러브 FM 오래간만에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돈 대주시는 분들, 영원한 우리의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준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보다 영화, 영화보다 뉴스,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죠. 자, 정치쇼의 맞춤 영화평론가 엉뚱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아싸가 뭐라고 하셨죠? 예? 아싸가 뭐라고 하셨죠? 모르겠어요.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네. 사이다 같은 영화평론가다. 네, 오늘 새로운 걸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동진입니다. 오동진입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오동진입니다. 제가 아까 네. 오프닝 때 읽은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네. 지키려는 자, 수정하려는 자. 네. 영화 제목 같잖아요. 네. 할리우드에서 그 영화 광고할 때 나오는 목소리 같으세요. 오, 네. 그래요? 영어로 할까요? 하지 마세요. 지키려는 맨, 수정하려는 맨. 좀 더 굵긴 하죠. 네. 그분 찾고 싶어요. 한번 제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할리우드 메이저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항상 같은 목소리가 그런 광고 멘트. 그분이 몇 년생인데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난 돌아가셨고 나로 환생했나.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영화. 네. 아무래도 요즘 화제와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미스 프레지던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사실은 뭐랄까요. 너무 현실적인 그런 현실 정치의 얘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제가 좀 고르는데 망설였습니다만 요즘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어요. 네. 친박 쪽은 친박 영화라 그러고, 그렇죠. 네. 진보 쪽은 진보 영화라 그러고, 네. 보수 쪽은 보수 영화라 그러고 아주 캐릭터가 제가 이거 보셨죠? 네. 안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감독하고 대담했어요. 만나셨죠. 예. 네. 김재환 감독하고 만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아재 구라를 슬금슬금 풀더라고요. 네, 독특한 캐릭터죠. 감독 스스로가 지금까지 만든 영화 트루먼 쇼 같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트루먼 쇼. 트루먼 쇼. 네.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죠. 짐 캐리 나오는 트루먼 쇼. 그래서 완전히 그 한 명의 그 인공적 삶을 그런 조각해내고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린 트루먼 쇼를 빗대서 트루먼 쇼라는 작품을 해서 이른바 맛집 프로그램 뭐라 그러죠? 요새 뭐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방송에 의해서 다분히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폭로한 그런 폭로 저널리즘의 다큐멘터리였죠. 트루먼 쇼. 그리고 MB의 추억은 특이했던 것이 이제 MB의 시선으로 MB의 시점으로 MB 시대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 미스 프레지던트도 모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쪽
지지자들의 어떤 시선으로 예. 지난 탄핵 정국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미스가 네. 영어인데 네. 신화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립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미세스 할 때 그 미스 프레젠트예요? 세 개 다인가요? 영어로는 안 써 있어요? 세 개 다 영어로 써 있죠. MIS. 미스. 아. 네. 미스다. 네. 그 접두어죠. misunderstood, misunderstanding. 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네, 미스의 접두어. 그러니까 잘못된, 예. 오도된 뭐 이런 뜻의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아주 묘하게 지네. 이분이 네. 제목 만드는데 약간 고품격 아재 개그를 넣고 네.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 한글로 하면 미스 프레지던트 하면 여성 대통령인지. 왜냐하면 독신녀니까. 아하. 네. 결혼 안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MYTH를 하게 되면 신화에 그렇죠. 쌓여 있는 네. 대통령. 네, 그다음 전설과 MISS 하면은 그리운 대통령. 네. 뭐 여러 가지 다중적, 다층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아니면 또 MISS가 missing 뜻이 있으니까 실종된 대통령.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제목을 굉장히 그 다의적인 의미로 감독의 우리 같은 의도를 사람들이 잘 얘기하기 살린 좋게 제목이죠. 하기 위한 밑반찬을 잘 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영화제에서 소개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화제가 있었고요. 아하. 아무래도 전주영화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도발적인 영화, 진보적인 영화, 진취적인